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전역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온 이준원입니다. 좀 더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할아버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이자, 지자, 함자입니다. 혹시 이지함 할아버지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토종비결 아십니까? 그렇죠. 토종비결을 쓰신 이지함 할아버지께서 저희 16대 할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녀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어른들이 무엇을 받죠? 사주. 또 다른 말이 또 있죠. 궁합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궁합을 봅니다. 어떤 궁합을 보냐 하면 유전인자 궁합을 봅니다. 그래서 처녀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유전인자를 주면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장래에 태어날 2세가 어떠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인자 궁합입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을 떠나고 미국에서 산지, 타향에서 산지가 거의 이제 28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성어 하나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불유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이 사자성어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미국에서 오더니 이상한 사자성어를 이야기한다 그러죠. 한 청년이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어떤 그 자그마한 그 헛간 비슷한 곳에 이 다불유시라는 이렇게 내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필시 이것은 아마 도인이 사는 집인데 엄청난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도인을 찾아서 마을을 다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혹시 저기 있는 그 작은 집에 그 다불유시라고 쓴 노인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네 그래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큰 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노인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유시, 때는 있는데 많이 없다는 뜻인가? 기회는 있지만 많이 없으니까 기회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것이 헛간이 아니고 뒷간인데 WC를 쓰려고 그러는데 발음 나는 대로 한문으로 WC를 썼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에도 엄청난 의미를 두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신묘막측한 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찾는 의미의 여행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한없이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손가락 사이사이에 갈기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분도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과학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유전인자가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이후에 10개월이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아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치로 따지자면 무엇이 나와야지 당연합니까? 세포 하나가 2이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면 이치로 따지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세포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아이가 나옵니까? 그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단백질 모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단백질 이름이 이 P53이라는 단백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P53 해보세요. 네, P53이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자랄 때 여러분들의 키에 맞춰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딱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준원이가 이렇게 키가 짜리몽땅한데 손가락만 길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우습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말라 하고 하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P5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속에 있을 때 처음부터 손가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덩어리 장갑 같았을까요? 덩어리 장갑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이 P53에 의해서 정지 신호를 받으니까 손가락과 손가락이 될 세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기를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팔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팔과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정지 신호가 가니까 탁 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P53이라는 정지 신호는 이 세포들을 영원히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들을 통해서 인체의 모양을 형성한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신기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이제 아시게 됐어요. 근데 이 정지라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정지라는 말과 쉼이라는 말은 세포생리학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지하면은 이 세포 덩어리가 덩어리로 남아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의 첫째 의미는 창조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정지라는 것을, 정지신호 한국에도 이렇게 표기합니까? 팔각형으로 빨갛게 미국에서는 정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정지를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정지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크게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샤바트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샤바트 해보세요. 샤바트. 정지 신호는 바로 이 샤바트 신호예요. 이 샤바트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사바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안식 신호가 곧 창조의 신호다 하는 것이 세포 생리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서로 만나면은 서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다가요. 이제 여럿이 만나면은 어떻게 돼? 영양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 하기를 정지할까요? 더 이상 분열하기를, 자라기를 정지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정지하기를 멈추면서 그 다음에 대화는 계속 유지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세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세포들이 파괴가 되는데요. 그 세포들이 파괴되는 순간 바로 탁 튀어나오면서 정지하라, 쉬어라, 회복하라 하는 그 기별을 주는 것이 어떠한 유전인자일까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P53 유전인자가 세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53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면 세포가 다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포 속에 정지 신호를 심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세포들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의대생들에게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신 지가 5분 됐는데 월반하셔가지고 의대 4학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DNA 데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유전인자가 파괴됐을 때 P53이 탁 나타나가지고 회복 신호를 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정제 둘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창조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세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회복이라는 의미를 세자로 표현하고 창조라는 말을 사용해서 재창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P53 정지 신호는 창조와 재창조의 신호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샤바트의 안식의 개념과 같다는 것을 세포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P53이 그러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근데 P53이 망가지는 것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로하시는 것. 여러분들 과로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나는 일중독이다. 예, 하루 종일 치우고 청소하고 돈 벌고 끊임없이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한다. 당신은 일중독이야. 그러면 굉장히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과로하더라도. 그런데 바로 그때 P53 유전인자는 망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활동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그것도 P53을 망가뜨리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튀긴 거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덴푸라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덴푸라가 있습니까? 예, 감자 튀김, 그렇죠? 고구마 튀김, 그리고 또 무슨 튀김이 있어요? 그 호박 튀김 이런 거 채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채식가야. 그리고 그 튀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그 채소라고 해도 그것을 기름에다 넣어서 튀기는 바로 그 순간 발암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그 발암물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크릴라마이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크릴라마이드 해보세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겨서 무엇을 파괴시키냐 하면 바로 P53을 파괴시키는데요. 한문으로 암자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산더미 같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 암자에 박혀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가 한문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53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인데 이제 P53이 망가지면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정지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P53이 망가졌기 때문에 암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타고 갈 핏줄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정상세포들은 핏줄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 암세포는 자기가 타고 갈 그 혈관을 쫙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암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신호가 회복이 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어요? P53 무슨 신호? 정지 신호가 회복이 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하면요? 과식을 하면. 그럼 여기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는데요. 그런데 이 과식을 왜 하게 됐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과식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아요. 왜냐? 여기 보면 보릿고개, 그쵸? 보릿고개 넘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삶을 산 이유가 못 먹고 자랐어요. 그쵸? 3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넘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쵸? 제가 미국을 떠난 지가 바로 그때였는데 제가 그 보릿고개 마지막 그 시대의 체험을 잠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른들을 만나도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쵸? 먹는 이야기예요. 그쵸? 아이들에게도 아침 먹었냐? 그쵸? 그리고 또 손님 초대를 하면 뭐 해요? 아무리 건강식과 뉴스타트를 잘한다는 사람들도 웰빙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래요?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쵸? 뉴스타트 음식은 많이 먹어도 된다. 그쵸?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어야지 이 차림분이 기분이 좋아져요. 이 보릿고개가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지 뭐 합니까? 쓰다듬어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식 뿌리가 자랐는데 암자를 보면 이 과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과식이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세포가 어떠한 기별을 받냐 하면은 더 자라라, 성장하라 하는 그런 성장 촉진 신호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P53 신호가 파괴가 되면서 암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잘 운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안 자요, 또.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과식해가지고 식곤증으로 밥 잔뜩 먹은 다음에 졸기 때문에, 그쵸? 밤에는 또 안 자고 뭐 딴 거를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회복돼야 하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 돌릴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쉼이 없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쉼을 억제하는 삼식이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삼식이 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쉼을 억제하는 삼식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과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도를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두뇌 중앙 부분에는,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은, 저녁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멜라토닌. 멜라토닌 좋습니다. 근데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뭐라고요? 세라토닌이에요. 그럼 세라토닌을 몇 분 정도 쪼여야지 충분한 멜라토닌이 나올까요? 보통 한 1시간 정도 쪼이시면 돼요. 그런데 15분만 쪼이시면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45분 정도 쪼이시면 세라토닌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쪼이시면은 보통 45분 하면은 좀 계산하기가 그거니까 한 1시간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세라토닌이 나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세라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햇빛을 쬐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편안한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서 저녁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가? P53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 무슨 유전인자가? P53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P53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식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분이 대부분의 분은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를 못하냐? 잠이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성장 촉진 인자가 나왔을 때 멜라토닌이 탁 차단을 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멜라토닌도 역시 P53과 같이 무슨 신호를 주는 거예요? 샤바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정지 신호, 쉬어라.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P53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있는 쉼과 숨에 대한 성경절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숨 돌릴 시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다 숨 돌리세요? 여러분, 신약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밤참과 멜라토닌. 여러분, 밤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뭘까요? 라면.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양은 냄비에다가 끓인 라면이 있고 여기 이제 끓인 다음에 이게 아마 신라면인 것 같아요. 이쪽 둘 중에 어느 라면이 더 맛있습니까? 안 드신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라면이 아주 인기 좋은 밤참인데 그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캠핑하면 교회에서도 캠핑을 가도 웰빙을 잘하고 뉴스타트를 잘하는 교회에서도 캠핑을 가면 제일 먼저 싸는 게 뭐예요? 컵라면. 그래서 밤에 이제 출출하면 이것을 먹게 되는데요. 이 라면을 먹게 되면 보통 이제 10시 정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면을 먹으면은 무슨 영양소가 섭취는 됩니까?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뭐죠? 튀겼기 때문에 그래요. 튀기면은 나오는 발암물질이 뭐라고요? 아크릴라마이드. 예, 맞습니다.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활성화돼서 나와서 그것이 무엇을 파괴시킨다고요? P53을 파괴시켜요. 튀겼기 때문에. 라면이 육식입니까? 채식입니까? 라면빨은? 채식이에요. 근데 튀기니까 뭐가 돼요? 육식은 아니죠. 육식과 같이 발암물질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면에 그 라면빨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무엇을 하나 넣어야지 제격입니까? 계란 탁, 그죠? 파송송 쓸어 넣어야 돼. 그쵸? 그래서 계란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흰자가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노른자는 뭡니까? 콜레스테롤.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몇 밀리그램 있을까요? 270mg. 270mg.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소화시키려면 탄수화물은 4시간, 단백질은 5시간, 지방질은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시쯤 배가 출출해서 라면 파티를 하고 나면 완전히 소화되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쉴 시간이 되면은 몇 시 정도 됩니까? 새벽 4시가 되죠. 그런데 무슨 음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밤에 드시면 그것이 건강식이라고 할지라도 사과라고 할지라도 저녁 때 드시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차단시키냐면 멜라토닌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밤새도록 라면을 먹는 것보다 꿈자리가 사나울지 않을지 몰라도 라면을 먹는 것과 같이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참을 하면은 회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시기는 과식이고 두 번째 시기는 야식이에요. 그렇죠? 야식. 쉼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전인자의 모양이 쫙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면을 드셨을 때 유전인자가 많이 파괴가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세포 속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면역치가 강하면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는 있어요. 암세포를. 그런데 이러한 생활 습관이 라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습관이 종합적으로 유전인자를 쉬지 못하게 하면 P53 유전인자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이 삼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1975년에 여기 보면은 쥐 실험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쥐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사이클로파스토마이라는 면역 억제 약물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쥐들이 구토를 하고 그다음에 피를 뽑아보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WBC라는 백혈구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쥐들에게 주사를 하면서 단물도 마시게 했어요. 달달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사는 놓지 않고 단물만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도 구토도 하고 피를 뽑아봤더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무엇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체, WBC, 백혈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된 이후에는 이 단물과 무엇과 연관관계가 돼 있는가? 주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그 병원 냄새 그거 맡으실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죠. 그거 실제적으로 그것이 기억세포에 남아있어서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시어머니가 방문한다는 전화 소리만 들어도 몸살이 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나치게 착한 사람인데 시어머니에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며느리.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애쓰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오시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시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뭐를 해요? 면역체를 확 떨어뜨리니까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암이 찾아온다 하는 통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나치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생동감 있게 현대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뭐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나치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지나치게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문제가 많이 봤어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답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시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시기냐 하면은 외식입니다. 이게 나가서 먹는 바깥 식당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바깥 외 차례식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채 하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할 때 세포에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식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과식, 야식, 외식. 이것은 무엇을 파괴시킨다? P53을 파괴시킨다. 그럼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할 위자가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를. 그런데 이 할 위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딱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위자가 돼? 거짓 위자가 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행함을 뭐 하라 하는 겁니까? 뭐 하라 하는 거예요? 쉼이. P53이 뭐 하는 거예요? 정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샤바트하고 정지하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P53이 여러분들의 신체를 회복해준다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박혀 있어요? 우리 몸속의 세포에 수조가 되는 세포 속 하나하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위는 거짓이기 때문에 무의자연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무의자연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의는 아무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 그러한 무의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노자 선생님이 2500년 전에 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 사자성어를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빌사일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한문도 없어요. 뭐냐?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그 휴식 유전인자 뭐예요? 쉼 유전인자, 정지 신호를 주는 P53과 또 히브리 말로 정지 신호가 뭐라고요? 샤바트. 인간의 인위적인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사일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또 박수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는 삼식이 사람을 어떻게 늙게 하는가,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셔서 우리 세포 속에 쉼의 기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병을 극복하려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속에서 기록하여 주신 것 같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시는 참 안식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받은 세포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